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런 발언을 했었지요.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유언장을 읽으셔야 돼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입지, 올바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추도사에서 그 연결식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울지 마요. 여기 다 있어. 책에 다 있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라고 이 책을 남긴 거거든요. 이 책을 보시라고요. 지방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에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도 보셔야 돼요. 이 당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신이 지금 가입해 있는 정당이 어떤 단체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이 이해찬 회고록은 최민희 의원이 이해찬 대표와의 대담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10일 고 이해찬 대표의 부인인 김정옥 여사를 만난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5.18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에 같이 좀 가자. 이해찬 대표님의 평생 동지 김정옥 선배가 갑자기 제안하셨습니다. 단박에 네 답하고 망설임 없이 달려온 광주행이었습니다. 김 선배님과 5.18 무역 참배를 하는 것도 새로운 감회가 있었지만 하행상행 긴 시간 동안 이해찬 대표님 살아생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대표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분들도 뵀습니다. 그분들에게서 긴 시간 다져진 진한 민주당 사랑과 이해찬 대표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계심 얼마나 좋았을까? 김정옥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님이 이해찬 회고록 인터뷰 진행자로 최민희를 택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늘 흐름을 보고 바른말 따박따박 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정치인이 많지 않았거든요. 최민희가 권력 의지가 없긴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든 일에 피드백이 빠르고 일을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감사하면서도 말씀의 무게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팔자다 생각하고 순명하려 합니다. 5.18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선배님 옆에서 조용히 속삭이시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뭐든지. 자, 이러한 최민희 의원의 순명은 12일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증명됩니다. 최고위원회 출마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 추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회 출마합니다. 지금 시대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개혁, 중단 없는 언론개혁, 성역을 없애는 사법개혁, 불가역적 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내란 청산과 개혁의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내란 세력 심판과 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은 시작하면 완성해야 합니다. 정당 개혁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1인 1표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첫걸음입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1인 1표제는 선거제도가 정한 1인 1표 평등선거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온라인 입법당으로 150만 권리당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역선택 방지법을 비롯 정당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든탑을 지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곡차곡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전환이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님들은 민주당의 역사십니다. 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고 대응하겠습니다. 진보는 통합하고 연대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승리와 평택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민주개혁 세력과는 통합하고 진보개혁 세력과는 연대해야 합니다. 통합과 연대를 위한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4명의 민주당 대통령을 만드셨고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이루시고도 공치사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정치하셨습니다.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판단하셨고 진실, 성실, 절실, 삼실로 퍼블릭 마인드 정치를 실천하셨습니다. 이해찬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겠습니다.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지도부를 굳건하게 지키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자, 이로써 정청래는 이해찬 정신의 최민희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개혁이라 외친 정청래 전 대표는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는 수십 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수기했다. 시간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이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라고 또 한 번 포효했는데 그만큼 마지막 발악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김필성 변호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짚어주는데 왜 하필 보안 수사권이 이 난리일까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만든 건 친검찰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검찰 쪽에서 움켜쥔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야 합니다. 왜 검찰은 친검찰 진영에서는 보안 수사권 문제에 목숨을 걸까요? 중요한 건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정작 실무에서는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 행사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든 말든 검사들 실무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검찰은 보안 수사권에 목숨을 걸까요? 왜 수사권을 놓지 못할까요? 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전선으로 만들려 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검찰개혁 문제를 형사 절차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합니다. 검찰은 그 자체가 권력 집단입니다. 권력 집단이라는 기준에서 검찰은 현직 검찰만이 아니라 검찰 출신 정치인들, 정관들, 검찰 출신의 회사 임원들 등이 결탁한 권력, 경제 공동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집단이 당연히 그렇듯이 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정관예우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검찰을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투사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뭘까요? 각자 답을 생각해 보시지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금 내리는 비를 피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택했던 방법은 분위기가 안 좋은 정권 초기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수사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차떼기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이 그렇게 사용된 사건들이지요. 국민들은 그런 쇼에 열광했고 정권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비를 피했고 자신들에게 비를 맞게 했던 노무현 등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의 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지요. 가능하면 몸을 수그리고 대신 최대한 세력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을 가역적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조직이 와해되지 않을 수만 있으면 다시 정권을 잡으면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컨대 조직을 보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주요 업무인 공소제기 및 수사 중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에 매달립니다. 검찰 내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10년차 정도까지의 주니어들이 하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 이상 짬이 차면 법정 따위는 안 들어갑니다. 다들 수사주의만 하지요. 수사가 그렇게 강력한 권력이고 대부분의 검사들, 특히 고위 검사들은 거의 전부가 수사 업무에 관여합니다. 검찰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도 더 된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검찰 직원의 90% 이상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 업무를 배제하면 검찰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수사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남겨놓으면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지금 개혁을 나중에 다시 뒤집으려면, 권력 집단으로서의 검찰을 존속시키려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가장 첨예한 전선이 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윤석열로 대표되는 이 사회의 법조 귀족들을 해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사지를 할 때 말입니다. 가장 아픈 데를 가장 열심히 마사지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저들이 왜 보안 수사권에 목숨을 거는지, 왜 중수청을 검찰청과 같은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했는지, 왜 이미 끝난 수사 종결권을 무리하면서까지 다시 가져오려 하는지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당대표는 누구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